자,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상당수가 이 데모 문화에서 살았지요. 또 당시에 젊은 사람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회 현실입니다. 자, 그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았던 대학생들이 별로 없었지요. 그래서 참 대학을 다닌다라는 게 이 청춘의 특권인데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은 그게 특권보다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 때 생각을 하면 특별히 뭔가가 즐거웠고 이런 것보다는요, 좀 회색빛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웬만한 데모는 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대학 다닐 때 데모할 때 제 생각은 우리는 장래나 미래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거나 고시가 되거나 언론사에 들어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남들은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데모를 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 공부하고 병행이 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지금 민주화 운동 했다, 나 이게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냥 데모 했다 합시다. 자, 데모하는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장관하고 비서실장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공기업 사장하고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은 혁명을 하겠다 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이런 세상이 될지는 몰랐을 거다. 그때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제 나이쯤, 그러니까 20대에서 제 나이쯤 되는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먹고 살고 있기라도 하면 다행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갖은 핑계를 대고 데모를 하다가 빠져나가서 고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고 그랬고, 또 배신자라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유학도 좀 갈까 공부를 좀 할까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고 그냥 시대 흐름 따라 굴러왔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솔직히 당시 한국 사회는 어디 대학을 가도 공부 같은 공부를 할 형편이 못 돼서 외국에 가서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고 싶었다,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연장선상에서 또 사회에 실천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배들하고 엮이고 이런 과정에서 혼자서 뭘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러다가 정치판에 갔지만은 데모에서 정치판에 간 애들, 저하고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 5명 다 지금 비서실장에 장관에 그리고 원내대표에 또 한국 최고의 공기업 사장에 다 갔죠. 국회의원 몇 번 하고요. 저만 이 모양 이 꼬라지에 이제 또 작은 혁명 21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또 도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과연 20대 때 오늘날 이 50대 후반의 자기들을 보면 자기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타임머신이 있어서 되돌아가서 바라본다면요, 그야말로 타도하자라고 하던 전두환 밑에서 일하던 핵심들과 자기가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나는 고생했으니까 지금 50대 후반에 보상받아야 된다. 나는 고시 공부하던 너보다 훨씬 출세해서 지금 장관이 되었다, 비서실장이 되었다, 한국 최고 공기업 사장이 되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지금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요,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우루과이의 무히카라는 상원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요, 우루과이 대통령을 하고 또 상원 의원을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정치 인생을 접었지요. 85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에서는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면서 다 내려놨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루과이 좌파의 아이콘이자 우루과이 밖에서도 박수를 받은 상징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좌파 운동을 하다가 자익 게릴라 출신으로 중도 좌파 연합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재임 기간 동안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서 우루과이 경제도 발전시키고 빈곤도 감소시켰어요. 옆나라 브라질의 룰라 같은 저런 이 좌파 사기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대통령 월급을 전부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87년생 폭스바겐 다나간 거를 직접 운전해서 이 대통령 관사로 출근을 했어요. 자, 이 사람도 과거에 게릴라 운동할 때 전력 때문에 논란이 되었지만은 사람은 소박한 삶으로 유명했습니다. 공장에 출근했는데 신분증이 만료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서 더운데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는데 관용차 한 대가 태워줬는데 보니까 운전석에는 대통령이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대통령 부인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태워줬다는 겁니다. 친절하게요. 자, 이 사람은 이 5년 대통령 하는 동안에 받은 월급 중에 6억을 기부했고 사업 3천만 원을 서민주택에 건설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은 신고된 게 3억 5천인데 1억 5천은 농장이고 나머지는 약간의 현금과 트랙터 2대, 농기구, 87년엔 그 아까 말한 비틀 폭스바겐 자동차고 그 농장은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요 농장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고 상원의원을 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하는 것도 이 평균 시민 소득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고 아랍 부호로부터 대통령의 오래된 차를 13억에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제안을 거부했고 모든 자동차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만은 삶에는 가격이 없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인간의 삶의 문제에 더 고민하라 이렇게 했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젊어서요 계속 그냥 이 좌파 이 청년 운동을 하다가 노동 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총을 들고 이 습격도 하고 경찰한테 총도 쏘고 또 자신도 총을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탈옥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루과이 군부 독재 기간 동안에 감방에서 오래 고생도 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으로도 당선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좌파의 가치를 전파하고 싸우고 분열시키기보다는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퇴임 이후에도 농사 짓고 텃밭 갖추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가난하지 않고 삶에는 가격이 없다. 부자들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기회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다 이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는요. 민주화 운동 자녀 119명이 수시에 합격을 했다. 자, 그래서 연대가 지금 이 합격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0여 명입니다. 자, 이하여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아주대, 전남대, 한신대, 성공회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19명이 내가 운동권 했으니까 내 자녀 대학을 그냥 넣어주라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따로따로 돼 있어가 어떤 자료에는 21명이다. 어떤 자료에는 11명이다. 이랬는데 이 자료를 지금 다 취합을 해보니까 119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출을 안 한 대학까지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찾으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과, 심지어 뭐 지혜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예과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계급인가? 그래서 국가 유공자 정말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했거나 저는 6.25 때 진짜 전사했거나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민주화 운동에 했다라는 사람들 애들이 지금 딱 대학에 가거나 대학 다닐 연령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자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계급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기회균등 등 국가유공자 선발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는 부분이 또 이 기회균등 트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른 유공자들하고 경쟁하고 있어서 이 불만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뭐 어떤 형태의 또 유공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깨문 유공자, 대깨문 유공자,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숫골 유공자 이런 식으로 다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은 그냥 자기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심에 충실해서 선택을 한 문제입니다. 그때 고시를 붙고 공부를 했다고 뭐 속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죠. 그건 사람이 각자가 다 시대에 따른 자기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공부 안 하고 데모하고 그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는데 그걸 국가가 돈으로 보상해 주라 해서 보상도 받았지요.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깜빵 갔다고 해서 깜빵 살았던 것도 돈으로 계산해 주라 다 받아갔지요. 자, 광주에서 관련됐다고 또 다 받아갔지요. 내 자식은 대학에 넣어주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했던 부분을 국가가 유공자라고 포상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남미에요. 우루과이 같은 나라, 뭐 브라질, 콜롬비아, 뭐 남미의 나라들 보면 게릴라가 돼가지고 총을 들고 좌파 게릴라들이 그 당시 우파 정권과 싸웠던 중남미에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이런 식으로 자식까지도 유공자로 대학을 보낸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저것끼리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나눠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저거 새끼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대학을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요 특권화 돼 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의 특권 계급이 있었죠.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렀던 특권 계급들이 소련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할 때쯤 소련의 이 특권 관료 계층인 이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해가지고 이 짜르와 귀족들이 지금 이 누리던 특권들을 그 자리에 공산당 간부 기술자 등이 들어가 관료 등이 다 장악을 했는데 이들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노멘클라투라라는 특권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반미를 외치고 레닌 어록을 이렇게 읽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이런 걸 떠들어 댔지만은 뒤로는 자본주의 사치품 수입에 즐기고 자녀들은 서유럽이나 북미로 유학을 보내고, 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노는 보다 더욱 더 평등한 동물들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이 정권의 지금 노멘클라투라, 이게 민주화 운동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새로운 신특권 계급이 되어 가지고 이 짓을 해대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짜장이고요. 자, 조국 한번 봅시다. 최근에 자기를 비난했다라는 사람들을 뭐 고소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조국 가든 뭐 유튜버 블로그 하는 자가 선처를 빈다고 우파. 아휴, 그놈도 정신 나간 놈이죠. 왜 선처를 빈다고 할 일을 합니까? 근데 조국이 요즘 그런 고발을 즐기고 사는 것 같은데요. 근데 IMF 탓에 부친 재산 21원밖에 없다. 모치는 9만 원이다. 그랬는데 조국은 56억이 있다. 이 일가가 130억 나라 빚을 갚지 않고요. 조국은 상속 한정 승인 신청해가지고 부친이 남긴 재산 21원 중에서 그만큼만 6원만 갚아버리고 나는 돈은 56억이 있지만은 빚은 못 갚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요, 지금 이 운동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100억대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자, 동남은행에 빚이 85억 5천만 원 있고 기술보전기금에 채무가 45억 5천만 원 있고, 자,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고요. 자, 자기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떼먹고 죽었고 아들은 수십억대의 부자고, 근데 이 모치는 9만 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국과 이 민주화 운동, 자녀 대학 유공자 입학, 이런 걸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말로 떠드는 놈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좀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말로 타락해도 너무 타락해 버렸다. 이 대가는 반드시 치를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 저거 새끼 민주화 운동 자녀로 대학에 집어넣은 놈들 명단 다 공개될 겁니다. 그때 한번 봅시다.